반갑습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해설 강의를 맡게 된 차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제 수학 가형에서 기하와 벡터라는 과목을 해설 강의를 하게 됐는데, 선생님이 이제 지금 굉장히 만감이 교차해요. 아마 이 강의를 듣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이제 2020학년 수능이 끝나고 나서 내가 수능을 잘 봤느냐 못 봤느냐에 대한 어떤 이야기, 또 시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을 쌤과 공유하고자 강의를 들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이 기하 벡터라는 과목 자체의 특성이 개정 과정에서는 좀 축소가 되기 때문에, 또 선택 과목이라 수능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수능의 기백이 마지막이어서 쌤이 그런 점에서 또 만감이 교차하고, 어쨌든 시험 보는 정말 고생 많았고요. 수능이 끝나고 나면은 선생님 굉장히 좀 항상 울컥합니다. 수능을 뭐 잘 본 학생들은 잘 본 학생들을 정말 대견하고 기특해서 울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만큼 성적이 안 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고 정말 모든 걸 다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어떤 만족할 만한 점수를 못 받았던 수험생들은 지금 또 굉장히 어떤 좀 분기점에 서 있을 거 생각해요. 내가 수시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뭐 나중에 정시 지원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내년에 다시 한번 또 시작할 것이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을 거 생각하는데, 일단은 현행 입시 체계상 수능은 입시의 시작입니다. 시작. 수능 가지고 최저를 맞추고, 수능 가지고 물론 정시를 뭐 치를 수도 있겠지만 당장 한 3일 후부터는 이제 수시에서 논술 전형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논술 전형을 뭐 사실 바로 또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정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내 점수를 가지고 가장 적합한 대학의 학과를 지원하는 그런 것들도 역시 EBS 홈페이지를 보면은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들을 세울 시기이지, 너무 이제 시험 결과에 울컥해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쏟아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어쨌든 시험 보는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은 좀 담담하고 좀 진중한 마음으로 이제 기하와 벡터에 해당하는 우리 기하 마지막 해당한 내용들을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총 기하 벡터에 총 9문제가 출제가 되었었는데, 이런 거야. 신유형 문제도 있고 기존의 형태를 따르는 문제들도 있고 또 고난도 문제들도 있었어요. 전체적인 특성상 29번 문제는 좀 풀만 했습니다. 선생님이 풀어주면 굉장히 좀 간결하게 풀어줄 거고, 상대적으로 27번 같은 그 종이접기 문제 기억납니까? 그런 문제라든지 뭐 17번, 19번 같은 또 기하 문제 중에 조금 이렇게 독특한 형태들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을 거 생각하고요. 선생님이 1년 동안 강의 진행을 하면서 수능 트렌드를 어떤 이야기 했었냐면은 준킬러 문항이 최근에 2, 3년 동안 좀 어려워졌습니다. 이건 뭐 내년 수능도 마찬가지일 거야. 준킬러 문항이 어렵고 낯설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수능도 역시 그랬고요. 상대적으로 최고난도 킬러 문항, 뭐 29번, 30번 이런 문항은 엄밀하게 말하면 최근 한 2, 3년 전에 비하면은 문제 난이도는 조금 풀만하게. 근데 이제 현장에서 수험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어떠느냐? 준킬러 문항이 어렵기 때문에 이 문항을 푸는데 시간 소비가 너무 커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9번이 풀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풀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킬러 문항은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고, 준킬러 문항은 좀 어렵고 새롭고 낯설기 때문에 어렵고, 이게 이제 최근 수능, 뭐 올해 6월, 9월 평가원, 작년 수능 전부 다 그런 추세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좀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이 좀 강조를 해서 강의 진행을 했는데, 또 학생들이 잘 됐는지 참 걱정이 많습니다. 어쨌든 기하 벡터 선생님이 맡은 부분 진행을 하고요. 그 밖에 뭐 다른 과목이라든지 또 전체적인 그 밸런스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선생님들께서 총평 및 진행을 할 테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자 바로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백 문제가 전부 다 홀수번인가요? 네, 1번. 이거에 대해서 모든 성분의 합은 뭐 이거는 3,1이고요. 이거 반절을 하니까 마이너스 1,2이기 때문에 더하게 되면 이 값은 2,3이 되어서 모든 성분의 합은 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풀만하죠? 네. 그 다음 좌표 공간에 두 점 A, B에 있는 Y축의 점좌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같은 거리 있다고 했으니까 요 사이의 거리랑 이 사이 거리 똑같은 거죠.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그러니까 거리의 제곱을 해볼까요? 거리 제곱. 거리의 제곱은 이거 제곱이니까 2의 제곱, A의 제곱, 그리고 1의 제곱은 이거의 거리 제곱이니까 3의 제곱, A-2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걸 풀게 되면은 여기가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되는 거니까 a제곱 사라지고 4 없어지니까 넘어가면은 2a는 8이 되므로 a는 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풀만하죠? 네, 좋습니다. 자, 음함수의 미분법이 5번 문제네요. 곡선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양변을 x로 미분하면 이 값은 2x 빼기 3y 더하기 이거는 3xy 마이너스군요. 3xy 프라임 음함수의 미분법 그죠? 앞에 걸 x로 미분하고 뒤에 것도 x로 미분하면 이렇게 돼서 되고 더하기 2y의 y 프라임. y 프라임은 dy dx 말하는 겁니다. 네, 이퀄 1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가 1,0을 집어넣었을 때 y 프라임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x에다가 2를 집어넣고 y 0 집어넣고 내 값은 2. 여기는 0이니까 2를 집어넣고 그러면 마이너스 3y 프라임. 여기는 0 집어넣으면은 1은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y 프라임은 넘겨놓으면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y 프라임이 아니라 x는 1, y는 0일 때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네. x는 1, 네, y는 0이 될 때. 이렇게. 정답은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부분은 뭐 풀만하죠. 9번까지도 괜찮죠.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인 점 P 시각 T에서 이번 수능에서 좀 새로운 트렌드로 좀 독특하게 나온 형태가 몇 개가 있는데 그래서 9번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조금 새롭냐면은 후반부 연상 과정이 고1 과정이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점 P 시각 T에서 위치가 있었습니다. 속력 구하는 거예요, 속력.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속도 벡터를 구하게 되면은 이걸 T로 미분하게 되면은 1. 그럼 이거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하면 이 값은 더하기 코사인 제곱 T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 T가 되고요. 탄젠트를 미분하게 되는 이 값은 시컨트 제곱 T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뭐가 똑같습니까? 코사인 제곱과 똑같기 때문에 이 값은 2 코사인 제곱 T가 되고요. 그 다음 이 값은 사인의 시컨트니까 코사인의 제곱 T 분의 1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속도입니다. 속도. 그래서 질문이 속력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속력은 어떻게 구하면 속력 벡터를 구하는 방법은 루트에 이거 제곱 더하니까 이 값이 4 코사인의 4제곱 t 더하기 코사인의 4제곱 t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것의 최소값 구하는 건데 요게 이제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은 코사인 4제곱하고 코사인 4제곱분의 1을 곱하게 되면 1로 딱 없어진단 말이야. 고1 때 배웠던 산술평균, 기하평균. 현행 교육과정에도 있고 뭐 여러분 개정교육과정 내년 수능에도 출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고1 과정이 사실 막 수능에서 엄청 많이 나오진 않았었는데 되게 오랜만에 나왔어. 오랜만에 나왔었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교재에도 여기 있습니다. 산술기하를 푸는 게. 그래서 구하게 되면 이 값은 최종적으로 최소값이니까 이렇게 루트에 2 곱하기 그 다음에 루트의 요거 두 개의 곱입니다. 이 값은 4 곱하기 뭐 곱하면 약분 되는 거죠. 여기서 네. 뭐 코사인 4제곱 t 곱하기 코사인 4제곱 t분의 약분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2 곱하기 2를 한 것을 루트 씌우니까 이 값은 2가 되고요. 정답은 2인데 항상 뭘 확인하셔야 되느냐? 사실 산술기하 문제 풀 때는 요 값과 이 값이 서로 똑같을 때가 이제 문제에서 말하는 최소값이거든요. 그래서 산술에서 항상 이 값이 양수여야 돼. 근데 어차피 4제곱이니까 0만 아니면 0은 아니네요. t가 0이 t가 2분의 파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0만 아니면 양수기 때문에 문제 조건 만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아마 여기서 시간 낭비가 좀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수능에서 문제 하나가 어려워서도 틀리기도 하지만 풀만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을 많이 소비해버리면은 못 푸는 경우들이 자주 생기는 거죠. 9번이 그런 문제고요. 자, 넘어가서 13번 그림과 같이 이거 이제 EBS 수능 특강이었나요? 13번인가요? 선생님 연계별 수능 완성 수학과형의 105페이지 12번의 연계 문제입니다. 연계 문제인데 굉장히 도형이 유사해가지고 실제로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만 문제 풀어봤던 학생들은 풀만하지 않았을까. 자, 보겠습니다. 그림과 두 점 FF'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이 있고요. X축과 만난 점 중에서 X좌표 양수인 점을 A라고 하죠. 이런 이제 말들은 도형을 설명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삼각형 BPF'. 자, 그림표 BPF'. BPF'. 요 둘레 길이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 BFA. 자, 이것의 둘레의 길이가
차가 4일 때 AF, F'의 넓이를 구하십시오. AF, F'.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타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왔죠. A제곱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볼까요?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 더하기 25분의 Y제곱 이퀄 1이야. 우선 초점을 구하려고 봤더니 값이 0,C이고 0,-C야. 그럼 C의 제곱 어떻게 구합니까? 25 마이너스 A제곱이죠. 이거 되겠습니까? 네, 할만하고요. 그 다음에 차가 항상 얼마를 일정합니까? 항상 타원의 정의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초점을 구하는 걸로 시간을 세우고 차가 항상 2B로 일정하니까 이 값이 10으로 일정한 거죠. 차가 아니군요. 미안해요. 합이. 타원의 정의에서 합이 항상 10으로 일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타원상점 A에 대해서 이 길이 더하기 요게 10인데 이게 대칭이기 때문에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길이 얼마가 되는 길이야? 이게 5가 되는 거죠. 5. 그렇죠? 이 길이 역시 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내가 요 길이를 m이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 길이를 쌤이 n이라고 놓게 되면은 잘 봐. 이 주황색 삼각형과 노란색 삼각형의 차를 물어봤는데 그 차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요. 주황색하고 노란색이 공통이야.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 길이가 m이고 요 길이가 5입니다. 주황색에 대해서. 노란색은 이 길이가 5이고 이 길이가 n이니까 결국에는 5 더하기 n에서 5 더하기 m을 뺀 값이 문제에서 아까 4라고 나왔나요? 네, 4라고 이렇게 나온 거하고 똑같은 거죠. 알겠습니까? 이 주황색 삼각형과 노란색 삼각형의 차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은 공통이 되고 여기는 5고 여기는 m이니까 5 더하기 m하고 그 다음에 이 값은 n하고 5를 더하는 것을 빼면 되는 거예요. 5, 5가 없어지고요. 따라서 n-m 값은 4가 되는데 우리가 알기로 이게 타원상의 점이고 초점이니까 m하고 n을 더한 게 얼마입니까? m하고 n을 더한 게 방금 구한 1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n은 7이고요. m은 3이 되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풀 수가 있고 따라서 C, 초점. 그렇지. 문제에서 n하고 이게 지금 7하고 3이니까 이 A하고 C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A하고 C를 구할 수 있는데, 요거는 뭐 이걸 직각삼각형으로 활용해서 봐요. n의 제곱, 77에 49는, 그다음에 m의 제곱은 9 더하기, 그다음 요 길이가 2C죠, 2C. 제곱하게 되면 4C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4C의 제곱이 넘기면 40이니까 C의 제곱은 1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집어넣게 되면은 그지? 10이니까 A제곱은 1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합니까?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이 길이가 뭐예요? A고요. 요 길이가 뭡니까? 2C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1의 밑변 2C 높이 A가 돼서 없어지고 없음이 없은 AC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도 곱하기 되니까 A제곱 C제곱이 얼마입니까? 150이니까 이 정답은 루트 150이 답이 되는 거죠. 루트 150. 루트 150. 25 곱하기 6이니까 이 값은 5루트 6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는 사실 3점짜리 문제여서 뭐 굉장히 큰 변별력이 있진 않는데 문제 푸는데 시간 낭비가 조금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도형도 난해하고. 뭐 사실은 이 정도 문제면 과거 수능에는 3점짜리 문제를 나왔었는데 4점짜리 문제 나왔었는데 3점짜리 문제 끝자락에, 그지? 14번부터 4점짜리니까 뭐 가장 어려운 3점짜리 문제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자, 분명히 확인하시고 넘어가서 자, 이제 17번부터는 4점짜리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17번은요. 우리가 올해 봤던 9월 평가 모의고사의 21번을 풀었던 학생들은 그 문항보다 조금 쉬운 형태로 등장을 했어요. 뭐냐면은 2차 곡선 관련된 문항이 과거에는 수능에서 항상 다음은 포물선, 다음은 쌍곡선 이런 식으로 또는 뭐 다음은 타원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게 아니라 올해 9월 평가함 21번처럼 문제에서 그냥 아무 말도 없어요. 그리고 식만 띡, 조건만 띡 나와가지고 이걸 보면서 내가 타원인지 쌍곡선인지 포물선인지 이거를 찾을 수 있게 되는데 그런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어떤 문항인가 하니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야? P가 뭔지 모르지만 ABC에서 BC는 정삼각형의
두 꼭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P가 뭔지를 모르지만 뺀 값이 2로 일정하대요. 그랬을 때 그걸 만족하는 P에 대하여 P의 길이가 최소라는 말은 A는 고정이어도 P가 동점이란 뜻인 거예요. 이게 움직인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P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는 뜻인 거예요. 자취가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그럼 무슨 개념이 떠오릅니까? 그렇죠. 쌍곡선 개념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푸는 방법이 많은데 선생님이 좌표로 옮겨서 풀어볼게요. 왜냐하면 쌍곡선의 방정식은 좌표로 옮겨서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거구나. B하고 C를 초점으로 하는 쌍곡선상의 한 점이 P가 되면은 항상 네 그렇군요. 그러면 B하고 C 초점은 항상 X축 위에 이렇게 여기를 B, 네 여기를 C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이렇게 생긴 정삼각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리고 쌍곡선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아이고 그림 좀 이상하네요. 미안해요. 네 다시 네 여기서 그러니까 뭐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점근선 그렇게 되면은 얘가 여기서 뭐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여기도 이런 느낌. 네 이런 쌍곡선.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문제가 P가 있는 거야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항상 이 길이하고 요 길이 차가 항상 일정한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한 변 길이가 10인 정사각이니까 이 C라는 값이 얼마냐면은 요 C가 5,0이에요. 맞죠? 그리고 문제에서 요게 차가 항상 2니까 쌍곡선의 방식은 1의 제곱 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분의 y의 제곱 이퀄 1로 표현하게 되면은 차가 항상 2가 되는 거죠. 차가 항상 2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리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얼마입니까? 25가 되는 거니까 b제곱 자리에 우리는 24를 집어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뭘 찾느냐? P의 길이가 최소가 되는 여기가 되거든요. 여기가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부터 요 길이가 최소가 되는 거예요. 길이가 최소가 되는 거. 그럼 P가 이제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움직이게 되면은 요 길이가 달라지겠죠.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 중에서 길이가 최소가 되는 뭐 사실 P가 뭐 이쪽에 있건 사실 뭐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 잠깐만요. B가 더 큰가요? 그런데 B가 더 크네요. 그러니까 B가 더 크니까 이 쌍곡선이 다 되는 게 아니라 X가 0보다 큰 쌍곡선만 되겠네. 그지? 왜냐면 이 경우는 차가 일정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걸 뺀 게 2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되는 거. 절대값이 없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 오른쪽 부분만 되는데 어쨌든 그랬을 때 이 길이가 최소가 되는 것은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쓰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P를 쌤이 x, y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이 x, y는 뭘 만족하냐면 첫 번째 이 식을 만족합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 선분 PA 길이의 최소가 되는 순간 찾고 싶은데 PA의 제곱을 구해보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가 공식이야. A가 뭐냐면은요. 이 높이가 얼마입니까? 한 변 길이가 10이니까 2분의 루트 3 곱하기 10 하니까 이게 5루트 3이야. 0,5루트 3이기 때문에 점과 점 사이 거리가 공식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5루트 3의 제곱이 되는데 이거의 최소가 되는 순간 찾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최소가 되려면 근데 이 xy는 이거를 만족하는 거야. p이기 때문에. 그럼 x제곱 자리에 넘기니까 1 더하기 24분의 y제곱 집어넣게 되는 값은 이거죠. 1 더하기 24분의 1 y의 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0루트 3 더하기 25에 3 곱하니까 70 10루트 3y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하니까 얼마입니까? 24니까 25 y제곱 마이너스 10루트 3 y 더하기 76 네 이게 바로 선분 길이 PA 제곱인데 얘가 지금 최소가 되는 순간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최소가 되는 순간은 뭡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말하면 y에 관한 2차식에서 최소가 되는 순간은 y가 얼마가 될 때입니까? y가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12분의 15분의 10루트 3이 되는 겁니다. 약분하면 3이고 약분하면은 여기가 2가 되고 또 약분하면 여기가 4가 되죠. 이 값은 8루트 3. 식이 맞나? 잠깐만요. 15가 아니군요. 25군요. 25. 뭐야 이거. 다시 하겠습니다. 미안해요. 네. 12분의 25. 그다음 여기는 10루트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2a분의 마이너스 b. 그래서 여기 되면은 얘가 없어지고 값은 5가 되고요. 여기는 2가 되고요. 따라서 이 값은
5분의 24 루트 3일 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y 성분이 5분의 24 루트 3일 때가 답이 되는데 답은 뭐냐면은 y를 구하는 게 아니라 삼각형 PBC, 그러니까 PBC를 구하는 거니까 그치? 이 P의 y좌표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밑변은 얼마입니까? 2 곱하기 2분의 2 곱하기 5 하니까 10. 그래서 2분의 1에 밑변은 10. 높이가 방금 구한 이 점의 y좌표. 해석하면 값은 얼마입니까? 5분의 24 루트 3. 해석하면 약분하면 2가 되고 또 약분하면 그래서 정답은 24 루트 3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조금 만만치 않네요. 17번 문제도. 그러니까 17번은 사실은 후반부가 어려운 게 아니라 후반부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런 연산들을 평소에는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뭐가 포인트냐면은 이 후반부에서 문제를 하기 전에 이게 쌍곡선이라는 게 안 나와 있는 거야 문제에서. 수능의 최근 트렌드는 이렇게 뭔가 숨어 있습니다. 쌍곡선인지 포물선인지가 직접 언급은 안 되지만 사실상 문제는 쌍곡선 문제인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고 풀었습니까? 좋아요. 자, 다음 이제 19번 문제. 벡터 문제인데 19번 문제도 준킬러 문제들이죠. 준킬러 문제가 최근에 좀 어렵게 나왔는데 역시 수능에서 선생님이 항상 이제 문제 풀면서 했던 이야기가 수능은 항상 준킬러급의 몇 개 문제들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형태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도형은 낯설지 원이고 뭐 이러니까 근데 이 조건들이 새로 조건들이 이걸 통해서 마지막에 AD 길이의 제곱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 AD의 크기의 제곱.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를 한번 보는데 문제 안에서 조금 유니크한 상황이 등장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AB 길이. 요 길이가 8이야, 8. 좋아요. AC랑 BC 벡터가 내적한 명이라면 수직이네. 그러니까 AC랑 그렇지. BC랑 이게 수직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이게 원의 중심, 이거 O라고 놓으면은 이 원의 중심이 여기 어딘가 있겠죠. 이렇게. O. 이렇게. 그렇죠? 자, 그리고 AD 벡터가 이게 이제 문제에서 해석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AD 벡터. AD 벡터는 이 벡터야. AD 벡터. 이거. AD 벡터. 이렇게. 그다음에 AB 벡터의 절반. AB 벡터의 절반. 이거는요. AO 벡터라고 할 수도 있고 OB 벡터라고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어쨌든 원의 반지름이 4기 때문에 그죠? 왜냐면 요 AB 길이가 8이니까 문제에서. 어쨌든 뭐 이렇게 놓을 수 있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2 벡터 BC. 벡터 BC를 이렇게 하는 거네. 이걸 이제 해석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학생은 이게 BB가 있으니까 이걸 뭐 개수가 2분의 1이고 이거는 뭐 2니까 2분의 5로 묶어가지고 푸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럼 굉장히 해석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요게 바로 눈에 보이죠. 벡터 AB의 반절이 뭐냐면은 이 벡터 AO입니다. AO. 그 시점이 A인 벡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넘기시면은 벡터 AD 마이너스 벡터 AO는 마이너스 2 벡터 BC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요게 뭡니까? AD에서 AO 빼면 이게 벡터 OD가 되는 거죠. 벡터 OD. OD가 뭐냐면은 O에서부터 D로 가는 벡터, 이 벡터입니다. O에서 D로 가는 벡터가 B에서 C로 가는 벡터의 마이너스 얼마나 방의 반대가 되는 것은 중요한 건 크기가 요 길이의 2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길이가 지금 원의 반지름이니까 4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요 길이 얼마 되는 겁니까?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해 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문제가 AD 길이 제곱이니까 AD 길이, 요 길이의 제곱이 얼마가 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풀어보는데 요 길이가 8이니까 이 길이도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요 길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이게 지금 방금 전에 이게 평행합니다. 평행하니까 이 각이 똑같죠. 억각으로. 그죠? 요 각이나 그치? 이 억각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각과 이 각은 이등변 삼각형이면서 이거 더한 게 요게 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입니까?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를 통해서 이제 AD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 각이 얼마인지를 구하려고 봤더니 이 길이가 4고요. 요 길이가 4고요. 평행하니까 각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 이 동그라미에 대한 삼각비를 구했습니다. 요 길이가 8이고요. 요 길이가 2이고요. 그럼 여기 얼마 되는 겁니까? 요 길이가 루트 60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값은
60, 이거 제곱하면 60, 제곱하면 4, 제곱하면 64. 그래서 이걸 쌤이 세타라고 볼게요. 세타. 그러면은 우리가 코사인 세타는 8분의 2가 되는 거니까 4분의 1이고요. 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는 이것분의 이거니까 8분의 루트 60. 이 값이 2루트 15인가요? 네. 이 값은 4분의 루트 15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내가 요각에 대해서 지금 이 길이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길이 구하려면은 뭐 여기서 반절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되고요. 또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수선을 걸고 이렇게 수선을 걸고 수선을. 그러면 내가 이 각에 대한 방금 뭐 코사인 값, 사인 값 구했으니까 이 길이가 4입니다. 그러면은 요 길이가 얼마냐면은 4 곱하기 코사인 사인이니까 요 길이가 1이 되는 거죠. 이 길이 얼마나 길이가 4 곱하기 사인이니까 이 값은 루트 15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5가 되는 거죠. 1이고 4니까 5 루트 15 이 길이 얼마 되는 겁니까? 따라서 선분 AD 길이의 제곱은 루트 15제곱 15 플러스 5의 제곱 25 구하시면 정답은 4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19번은 사실 쌤이 그냥 쉽게 풀었지만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 주황색으로 표현된 두 길이가 요 두 선분이 서로 평행하다는 거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요 다음에 나와 있는 식 변형 중에서 이제 이걸 이항시켜서 구하는 과정이 완전히 뭐 그냥 노멀한 상황은 아닌 거지. 약간의 사고. 그러니까 수능 수학은 항상 어떤 수학 상황이 주어져 있으면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다가 이제 이런 것들을 찾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하고 나면 그 다음에 후반부에 이제 구하는 과정을 할 만한 거죠. 됐죠? 네, 이제 객관식 문제는 기백은 여기서 끝났고요. 주관식에서 두 문제가 나왔는데 주관식 두 문제가 다 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사실은 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27번 같은 게 조금 더 어렵게 느꼈을 거라 생각해요. 27번 막 그림이 좀 이렇게 3차원스럽게 나와서 오히려 29번은 과거에 킬러 문항을 좀 학습을 많이 했던 수험생들은 29번 아마 많이 맞췄을 거야. 다만 시작할 때도 말했지만 29번을 풀려면 일단은 풀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문제에서 사실상 29번을 맞추기가 시간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또 29번을 풀었던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이걸 보면서 이제 지레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 문제였었고 사실 27번이 더 승부처가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종이접기 문제가 되게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수능에 종이접기 문제 나온 적 있습니까? 있지요. 2013년도 수능에서 이게 공간도형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2013년도 수능에서. 그리고 이제 그 밖에도 뭐 올해 EBS 수능 특강 기하 벡터 문제 풀다 보면 레벨 3 문제 중에 그런 문제 있었어요. 육각형 모양의 정육각형 모양의 종이를 접어가지고 만든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기억 안 나지? 기억 안 날 거예요.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7번 문제가 여러분 이건 좀 궁금하게 알려줄게요. 올해 수능 완성 가형 133페이지 14번 문제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문제야. 물론 똑같지는 않습니다. 뭐 기본적인 그 교집합이 있을 뿐이지 도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예 뭐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우선 그런 것에서 기본적인 개념은 전부 다 이제 학습이 된 상태에서 푸셔야 되고요. 어떤 문제인 간에 종일 접는 이렇게 지금 이게 한 변의 길이가 4이고 이 60도인 그지? 그러니까 60도인 마름모가 있어요. 마름모. 60도가 120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긋게 되면은 정삼각형 두 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한 변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 두 개가 있고 거기 중점을 잡았기 때문에 길이가 2가 되고 요 길이도 역시 2가 되고 이 길이도 2가 되고 요 길이도 역시 2가 되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조그만 정삼각형, 커다란 정삼각형. 60도. 자, 이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약간 어떻게 보면 종이접기랑 비슷해. 정삼각형 모양을 두 개를 이용해서 종이를 접어서 이렇게 만든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종이를 접어서 이렇게 삼면체를 만들었을 때, 자 이제 질문을 볼게요. 문제가 뭐냐면은 삼각형 AMN을 PAM으로 정사형하는 거야. AMN이 뭐냐면은 바닥. 이거 AMN 보입니까? AMN 이거를 PMA 맞나요? PMA
PAM 옆면 정사하는 겁니다. 그럼 정사하려면 공식은 수업 시간에 배웠었죠. S'은 S 코사인 세타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사의 전의 넓이하고 무슨 각이야? 세타가 이면각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이면각을 구하면 되는데 그 이면각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가 필요하면은 뭐 삼선의 정리나 정의나 뭐 또 다른 정사형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 풀 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일단은 이거부터 먼저 구하면은 선물 이렇게 그어볼까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정삼각형의 높이를 구한다면 곱하기 2를 하면 되기 때문에 4 곱하기 2분의 루트 3 곱하기 2 하면 요 값이 4루트 3이 됩니다. C부터 A까지 길이가 4루트 3이고요. 이게 2루트 3이고요. 중점이 여기가 루트 3. 여기가 루트 3. 여기도 역시 루트 3 더하기 3이니까 3루트 3.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요 길이가 2니까 요 값은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2 높이는 3루트 3 하게 되면 약분하니까 3루트 3이 되고 거기다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문제인 거야. 근데 이 연산이 조금 난이도가 있죠.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PAM이라는 옆면과 바닥면이 있는 걸 구하는 겁니다. 자, 이걸 구하는 과정에서 뭐가 생각합니까? 정의가 생각해요. 정의. 교선에 수선. 오케이. 교선 하나 있습니까? 교선. 교선 하나 있습니까? 교선. 여기다가 수선. 여기다가 이렇게 수선을 그으시면 되겠어요. 수선. 그다음 이제 아래쪽에서 수선을 그으려고 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네요. 내가 어떻게 할까 봤더니 이게 도형이 오른쪽 왼쪽이 대칭이잖아 지금. 그러면은 이 P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AC라는 대각선이 이렇게 있어요. AC라는 대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대각선인데 이 P에서 바닥에다가 정사형을 하면은 이게 반드시 여기 위에 도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P라고 하는 거를 종이 접기가 끝나고 나서 도착하면 여기에 P'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종이를 접으면은 이 위에 어딘가에 P가 있고 정사하면 이렇게 P'으로 가는 거야. 맞습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수업 시간에 정말 수차례 강조했던 땡땡땡의 정리가 사용되는 거죠. 바닥에 수선을 그었네. 교선에 수선을 그었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뭐 하면 연결만 하면 자동으로 수직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요 각이 뭡니까? 이 각이 바로 이면각 세타가 되는 거죠. 우리는 삼각형 P 그리고 이 점 그리고 P'의 요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구해가지고 그 세변의 길이로부터 우리가 요 각 세타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코사인사니까 이것분의 이걸 구해야 되겠네요. 이것분의 이거. 그죠? 어떻게 구할 것 같더니 먼저 APM이라는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APM. 왜냐면은 여기다 H 넣을게요. H. 여기는 P, 여기는 H. 이 점은 P'이라고 놓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바닥에 손을 그리면 값이 H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길이부터 구하면 PH. 그러면 PA 길이가 얼마냐고 물으면 이 길이가 4가 되는 거죠. 4. 잘 안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냐? 종이 접기 문제는요. 종이 접기 전하고 후를 비교해야 돼요. 근데 이 PA라고 하는 거는 종이 접기 전에도 이미 PA인 거야. BA가 PA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차피 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M은 CM하고 똑같기 때문에 길이가 2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pH 길이가 얼마인지를 지금부터 계산하는 건데 AM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AM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AM의 길이. 알겠습니까? 이거 이제 구하는 방법은 AM의 길이는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AM의 길이는 A 요점 직각삼각형 보입니까? 이렇게. 요 길이가 3루트 3, 요 길이가 1. 그러니까 요 길이가 얼마 됩니까? 루트 제곱 더하면 루트 28. 네, 루트 28이 되는 겁니다. 2루트 7이 되는 거죠. 루트 7. 요 길이가 2루트 7이라고 여기 쓸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나는 pH 구하고 싶어요.
pH. 그래서 여기서 x라고 놓게 되면은 이 길이 뭐가 되는 거냐면 루트의 4 마이너스 x제곱이고요. 요 길이 뭐가 되는 거냐면은 루트의 16 마이너스 x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거 두 개를 더한 값이 문제에서 2루트 7이 되는 거야. 좀 복잡하긴 합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넘긴 다음에 양변 제곱해볼게요. 우선 4 마이너스 x제곱은 16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여기는 28 마이너스 4루트 7 곱하기 루트 16 마이너스 x제곱이라 쓸 수 있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사라지게 됩니다. 됐습니까? 16에다가 28을 더하게 되면 이 값은 44가 되고요. 넘기면은 여기가 40이 되고요. 요거는 이쪽으로 넘어가면 값은 4루트 7 곱하기 루트의 16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 4하고 4가 약분해서 10이 남습니다. 이제 양변 제곱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식이 나오는 거죠. 7 곱하기 16 마이너스 7x의 제곱은 100이라고 쓸 수 있고요. 따라서 좀 복잡하다. x제곱이 뭐냐면은요. 7분의 7 곱하기 16은 7, 6에 42에 112에서 빼니까 12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내가 뭘 구한 거냐면요. P부터 H까지 길이를 구한 거야. 이걸 제곱하게 되니까 7분의 10이니까 이 값은 루트 7분의 2루트 3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지금 코사인 세타만 구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이거 밑변분의 높이를 구해야 되는 거죠. 이걸 구하려고 하는데 이 길이가 뭐냐면 결국에는 종이 접기를 하고 나면은 종이 하려면 요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구할까? 봤더니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P부터 P'까지 요 길이를 구할 수만 있으면은 이걸 또 피타고라스 돌리게 되면은 또는 뭐 사인 값을 구하게 되면은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P에서 P' 어떻게 구할까 봤더니 요거는 이렇게 생긴 도형을 얻으시면 되겠네요. 여기는 얼마입니까? 아까 4였고요. 여기서 이렇게 긋게 되면 여기 길이가 루트 3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긋게 되면은 이 파란색 직각삼각형에서 높이를 구하게 되면은 P'P'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옮겨서 한번 써볼게요. 됐을까요? 이렇게 P이고 수선을 끄는 값이 P'이고 그렇죠? 여기가 A가 되고 뭐 여기는 중점이고 요 길이가 문제에서 4고요. 루트 3입니다. 요 길이가 얼마인지 구하는 거예요, 또. 알겠습니까? 그럼 이거 똑같이 Y라고 놓을까요? 그럼 요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16 마이너스 Y제곱이고요. 요 길이는 문제에서 루트의 3 마이너스 Y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아까 얼마였습니까? 아까 4루트 3이었나요? 3루트 3이에요. 3루트 3. 3루트 3. 그러니까 요 길이는 문제에서 3루트 3.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구합니다. 자, 루트의 16 마이너스 Y제곱 더하기 루트 3 마이너스 Y제곱 이퀄 3루트 3. 이거 넘긴 다음에 제곱하겠습니다. 16 마이너스 Y제곱은 3 마이너스 Y의 제곱 더하기 27 그 다음에 빼고 나면 마이너스 6루트 3의 루트 3 마이너스 Y의 제곱 따라서 이 식이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사라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30이고요. 넘어가게 되는 것은 14가 되고요. 14가 되고요. 여기는 6루트 3 루트 3 마이너스 Y제곱이 되겠습니다. 또 약분 아까 이렇게 7이 남고 여기는 문제 3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걸 제곱하는 거야. 그러면 값은 3루트 3제곱 27에다가 3 곱하니까 81 마이너스 27 Y의 제곱은 7, 7에 49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숫자가 좀 크다, 그지? 자, 그래서 따라서 Y제곱이 얼마냐면은 이거 넘기면은 30인가요? 따라서 Y제곱은 27분의 32가 되는 겁니다. Y제곱은. Y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3루트 3분의 4루트 2가 되는 거죠. 요 주황색 길이가 요 길이가 3루트 3분의 4루트 2가 되어서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길이가. 됐습니까? 그럼 다 구했죠. 최종적으로 그래서 요 길이 구하려면 피타고라스 돌리면 되겠네요. 이거 제곱해서 요거 제곱 빼는 겁니다. 근데 계산이 이게 좀 복잡해.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선생님이 실제로 풀었을 때 이런 방법을 풀었었고요. 또는 뭐 사인 세타를 바로 구할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자, 사인 세타가 얼마냐면 사인 세타가 이것분의 이거니까 루트 7분의 2루트 3 분의 3루트 3
분의 4루트입니다. 네. 그럼 이 값은 계산하게 되면은 여기서 2하고 요건 사라지고요. 이게 곱하게 되면은 9가 되고요. 이 값은 9분의 2루트 14 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9분의 2루트 14.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네. 9분의 그렇지 9분의 네. 9분의 그 다음에 이걸 제곱하게 되면 81에서 빼기 2루트 14를 제곱하게 되면 14 곱하기 4니까 4, 4, 16에 56을 빼게 되면은 그렇죠? 56을 빼게 되면은 이 값은 25인가요? 네, 그래서 루트 25. 9분의 5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9분의 5. 자, 대단하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9분의 5니까 정답은 3분의 5루트 3이 되어서 P 더하기 Q는 정답은 8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연산 과정의 후반부에 살짝 복잡했는데 이걸 이제 막 벡터 같은 거 사용하거나 뭐 좌표를 찍거나 뭐 또는 다른 방법을 연산하는 게 좀 쉬울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선생님 그중에 하나의 풀이 방법을 풀어줬었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도형에서 삼수선의 정리와 공간 도형의 뭐 이면각의 정의와 정사형의 정의를 이렇게 하나로 합해서 푸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29번을 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9번은요 너무 현학적으로 풀기보다는 뭐 공간지각력을 이용하기보다는 그냥 좀 담백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담백하게. 좌표 공간에서 두 점 A, B에 대해 3분의 A, B를 포함하고 이 구에 접하는 두 평면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이게 무슨 소리야? 한번 입체적으로 그려봐. 입체적으로. 자, 보세요. 구가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구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구가 이렇게. A라는 점이 여기 있고 B라는 점이 여기 있습니다. 이 AB를 포함하는 평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가 바로 이 구에 접한대. 그러니까 하나는 이런 식으로 접하고 있을 것 같고요. 이해되겠습니까? 하나는 또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접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데 이 AB가 뭐 이 구에 대해서 뭐 대칭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접하고 있을 때 질문이 뭐냐? 그 접점을 문제에서 C, 접점을 D라고 했을 때 질문이 요렇게 이렇게 생긴 삼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항상 공간도형 문제는 또 공간 벡터 문제는 3차원 문제는 미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막 그림을 잘 그려서 풀지는 않습니다. 다 좌표, 수식 계산, 그 다음에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바로 단면화를 시켜서 문제를 푸는 단면화. 그러니까 이걸 옆에서 바라보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구가 있어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 길이가 1인 9야. 중심이 0,0,0이고 반지름 길이가 1인 9입니다. 그리고 어딘진 모르지만 이런 점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점은 뭐냐면은 A란 점하고 B란 점이 이렇게 포개어져서 보이는 거지. 쉽게 말하면 요 A, B를 이쪽에서 바라보면 요 두 개 같은 동일한 점으로 보이는 거야. 그리고 이 평면 알파, 베타가 어떻게 보냐면은 하나는 알파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 알파. 또 하나는 이게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베타.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점 중에 하나가 뭐 C, 하나가 D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A하고 B하고 C가 동일평면상 알파에 있습니다. 또 A하고 B하고 D가 동일평면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부피를 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삼각형 AB, C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높이를 구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구하냐? 이게 1이야. 여기 1입니다. 여기 길이가 1입니다. 1. 그 다음에 요 길이를 구하면 참 좋겠다. 이게 직각이기 때문에. 근데 이 길이는요. A하고 O 사이 거리도 아닙니다. B하고 O 사이 거리도 아닙니다. 이거 어떤 거리입니까? 직선 AB하고 O의 최단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O가 있으면 이게 직선 이게 A가 있고 이게 B가 있으면 이 길이도 아니고요. 지금 요 A5처럼 보이는 부분 이게 지금 요게 직선 AB야. 요게 지금 직선 AB야. 직선 AB이기 때문에 직선 AB하고 이 O란 점 사이 거리는 이게 수선을 그려서 요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를 선생님이 수능 개념이나 수능 특강에서 공부했었죠. 바로 두 점 AB를 지난 직선의 방식 구한 다음에 매개 변수를 표현해가지고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A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A란 점이
A란 점이 3, 마이너스 3,3이고 B란 점이 문제에서 마이너스 2, 7,2이기 때문에 우선 이것의 방향 벡터가 뭐냐면은요. 여기서 빼면 값은 5, 마이너스 10,5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약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쓰지 말고 1, 마이너스 2, 1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냐면요. 1분의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y 플러스 3 1분의 z 마이너스 1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요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합니까? 바로 맥의 변수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직선상의 임의의 점을 맥의 변수 t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 값은 t 플러스 3,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 t 플러스 1로 표현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뭘 구했냐면 이 벡터하고 요 벡터하고 이 A, B란 직선의 방향 벡터가 서로 수직인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향 벡터가 문제가 1, 마이너스 2,1이니까 이거랑 1, 마이너스 2,1을 내적하면은 는영으로 풀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t 플러스 3 플러스 4t 플러스 6 플러스 t 플러스 1 이퀄 0이고요. 6t 플러스 잠깐만요. 뭐 이상한데요? t 플러스 이거 3이군요. 미안해요. 3입니다. 3. 네, 3. 그렇지? 3입니다. 3. 3입니다. 네. 그래서 6은 0이 되는 것을 12는 0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t가 마이너스 2인 거야. 마이너스 2. t가 마이너스 2란 말은 여기다 마이너스 대입하면 1, 얼마예요? 마이너스 2니까 1,1이야.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1,1,1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루트 3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 길이가 뭐냐면 루트 3인 거 루트 3. 이 길이가 뭡니까? 루트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상태인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뭐를 구할 수가 있냐면은 우선은 A, B, C가 한 평면상에 있으니까 보세요. 이게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A, B가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야. 맞니? 여기에 어딘가 C가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A, B, C가 이렇게 한 평면상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D가 평면 밖에 여기 이런 점이 D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럼 이 삼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이 넓이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다음에 D에서 이 삼각형 ABC의 수선을 내려가지고 높이를 구해서 높이를 구해가지고 곱한 다음에 3분의 1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삼각형 ABC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AB 사이 거리를 구한 다음에 또 C에서 직선 AB 내리는 수선을 그려가지고 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를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먼저 AB 사이 거리를 구해봤더니 요 AB 사이 거리는 여기서 빼고 나니까 아까 했잖아요. 5, 마이너스 10,5입니다. 둘 사이의 벡터 AB, 벡터 BA인가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크기가 얼마입니까? 크기가 5루트 6이 되는 거죠. 5로 묶어내면 1, 마이너스 2,1이니까 루트 제곱하면 5루트 6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 길이가 5루트 6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직선 AB의 C에서 내리는 수선이 루트 2인 거죠. 문제 다 풀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삼각형 ABC 넓이는 얼마냐면은 2분의 1의 밑변 5루트 6 높이 루트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구하면 값이 없어지면 값이 5루트 3이 되는 겁니다. 이 넓이가. 그 다음에 높이는 이거 어떻게 구하죠? 이 그림에서 삼각형 ABC에다가 D의 수선을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D에서 그냥 평면 알파의 수선 내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저 파란색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죠? 요 길이가 또 루트 2고요. 이 각도가 얼마인지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각도를 바로 못 구하겠으니까 반절을 구하게 되면은 여기서 알파로 놓을게요. 그러면은 루트 3 대 루트 2 대 1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워버릴까 이제?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은 코사인 알파는요. 코사인 알파는 이것분의 이거니까 루트 3분의 루트 2고요. 사인 알파는 루트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뭘 구하냐면 이 파란색 길이 구하려면 루트 2 곱하기 사인 알파를 구해야 되니까 사인 2알파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루트 2 곱하기 사인의 2알파. 왜냐면 이 각이 하나가 알파면 이게 두 개가 2알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요 길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사인 2알파는 사인의 알파 플러스 알파니까 코사 하는 거니까 이 값은 루트 2의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가 되는 거죠. 뭐 배각 공식 이런 게 아니라 사인의 알파 플러스 알파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어넣게 되는 값은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면 3분의 루트 2가 돼서 구하게 되는 값은 3분의 4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 부피는요. 3분의 1에 삼각형 ABC 넓이 5루트 3 곱하기 높이 3분의 4가 돼서 계산하게 되는 값은 9분의 5, 4, 20 루트 3이 나오게 됩니다. P 더하기 Q의 값은 정답 29가 나오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2020학년도 기하 벡터 과목의 해설 강의를 마무리하고요. 사실 기하 벡터라는 과목 자체가 내년 수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특히 마지막 29번 같은 경우는 진짜 이제 진짜 마지막이야. 진짜 가슴이 진짜 뭉클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능 본 당일날 내지는 뭐 수능이 얼마 지나지 않고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수험생들은 아직 끝나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수능은 끝났지만 입시는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수능 문제를 풀 때도 문제가 너무 어렵고 양이 많으니까 풀다가 막 중간에 이렇게 하나 둘 개 정도는 이렇게 막 좀 느슨하게 풀고 그런 적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수능 성적표를 받아보고 지나고 나서 정시에서 원서 접수를 하면서 무슨 대학 무슨 학과에 쓸지를 생각하면은 그 1점, 2점, 3점이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예요. 그 기회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남아있는 논술 시험 뭐 많은 학생들 뭐 6개를 다 쓴 사람도 있을 겁니다. 논술 시험 그리고 또 정시에서 내 점수를 가지고 정말 쥐어짜서 갈 수 있는 내 어떤 목표하고 최대한 가깝게 그렇게 학습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내년 교육과정이나 이런 게 궁금한 수험생들은 쌤이 지금 내년 교육과정의 수능 개념 강의를 이미 진행을 했거든요. 내년 교육과정에서 이과는 수열과 수열의 극한이 통째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이제 뭐 여러분 동생들을 가르쳐주거나 이럴 때 참고하시기 바라고. 어쨌든 선생님 여기서 마무리하는데 시험 보러 다시 한번 너무 고생 많았고요.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쌤을 뭐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결과는 노력을 결코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해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